밤이 되면 대한민국은 빛의 지도로 바뀝니다. 도시는 계속 변하고 불빛은 해마다 더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 빛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갑니다. 서울 한복판입니다. 독립문역에서 불과 100여 미터,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거리 바로 옆인데도 이 골목만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깨진 시멘트 계단, 녹슨 대문, 담벼락 사이로 널린 빨래, 서울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해온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이 골목만큼은 반세기 전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여기요. 20년째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최근 이 조용한 골목에 작은 변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서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이 골목이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도는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도시정비 사업의 흐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지도에서 미래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대한민국 개발지도가 이번에 주목한 곳입니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서울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골목이 나옵니다. 좁은 계단, 낮은 담장, 그리고 그 사이사이 남아있는 한양도성의 성곽돌담. 이곳은 행촌동, 무학동, 홍파동이 이어지는 인왕산 서쪽 자락입니다. 지금 이 동네에는 1,4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땅의 절반 가까이가, 정확히는 42% 가까이가 15도 이상 기울어진 급경사지입니다. 차가 오르기 힘든 골목,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을 봐야 하는 노인들, 대문 앞까지 소방차가 닿지 않는 집들. 이런 동네가 서울 사대문 안에, 그것도 경복궁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 이렇게 조용한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담장 하나만 넘으면 임금이 사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궁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몸을 누이고 허기를 채우던 자리, 조선시대엔 가장 번성했던 땅 중 하나였습니다. 방금 지나온 옆 동네가 지금까지도 힘 있는 사람들의 자리로 남은 건 어쩌면 이 오래된 지리적 특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촌동은 이 흐름에서 비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양도성, 그리고 딜쿠샤 같은 근대 문화유산이 이 일대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의 땅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몇 겹이나 그어져 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건물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막는 선, 산의 능선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묶어두는 고도 제한선, 그리고 한 필지에 얼마나 많은 면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용적률의 선까지, 이 선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정비의 손길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이 지역 일부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손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라 있는 골목을 조금씩 손보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기 때보다 아마 지금 3기 때 홍보가 더 좋아져서 어르신들도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은 주민 동의를 채우지 못해 후보지에서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서류함에 잠자고 있던 동의서가 다시 한 장 한 장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이 동네 안쪽 한 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년 가까이 조용했던 동네에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 겁니다. 목표는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는 것. 오랫동안 이 동네를 묶어두던 그 선들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둘러싸여 손대기 힘들었던 땅이 왜 하필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인왕산 밑에 살지도 않고 그 동네에 땅 한 평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행촌동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행촌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는 지금 문화재나 지형 혹은 낡은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손을 못 댔던 동네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창신동, 숭인동, 성북동 자락, 그리고 여러 산자락 마을들. 이런 동네들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정한 순서표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촌동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그 순서표가 어떤 기준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오늘 행촌동을 보는 건 내일 다른 동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신호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청자 중에는 서울 도심 어딘가에 낡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은 작은 집이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사둔 뒤 잊고 지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산이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 동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재 아침 7시 인왕산 자락 골목엔 여전히 출근하는 주민들의 발소리가 울립니다. 낮 12시 독립문 사거리 근처 식당들은 여느 때처럼 손님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골목의 땅과 집을 사고 파는 서류 위에는 이미 다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행정은 먼저 이 땅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기 전에 행정 서류 위에서는 이미 신호가 켜집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표시들은 시끄러운 발표가 아니라 조용한 서류의 형태로 먼저 세상에 나옵니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동네의 변화를 알아채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서울 같은 대도시가 낡은 동네를 굳이 갈아엎으려 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 5,200만 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에는 여전히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세워진 차들, 밤늦게 주차할 곳을 찾아 몇 바퀴씩 도는 사람들,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되는 낡은 집들. 이 세 가지가 겹친 동네일수록 도시는 정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로를 새로 깔고 공원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모든 낡은 동네를 동시에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어디를 먼저 정비하고 어디를 나중으로 미룰지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노후도, 지형, 그리고 오늘 계속 나온 신속통합기획 같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미리 읽어내는 것, 그것이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1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가까이 걸리던 시절, 그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앞당겨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에는 200곳이 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서남권과 강북 지역의 낡은 저층 주거지, 그리고 한강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까지 행촌동은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새로 이름을 올린 후보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 동네가 특별한 건 그 후보지 선정 이유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노후도,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반면 행촌동은 여기에 더해 급경사지라는 지형적 문제,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인한 개발 제약이 겹쳐 있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정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동네가 이제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국을 신설했어요. 재개발 사업들을 국 차원에서 모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 규제팀을 만들어서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푸는 것부터 손을 댔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동네를 묶어뒀던 건 문화재나 지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얹힌 행정의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속도를 내는 조직 자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규제를 푸는 팀이 규제를 만드는 관청 안에 생긴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도로.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왕복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걸린 큰 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도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틈, 대문 앞 골목, 집과 집을 잇는 통로, 자동차는커녕 자전거 한 대 지나가기도 빠듯한 그 틈이 지적도 위에는 버젓이 도로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누군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유지입니다. 서울 시내 낡은 동네를 걷다 보면 우리가 그냥 골목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그 틈 하나하나가 서류 위에서는 별도의 지번과 소유자를 가진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여러 사례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사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목이 도로, 하나는 지목이 대지. 도로의 공시지가는 오랫동안 대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도로의 공시지가가 대지와 똑같은 값으로 평가됐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토지 특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낮게 평가될 거라는 고정관념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에는 2014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대지와 똑같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도로라는 지목 하나만 보고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아동에서 벌어진 그 역전은 이 판례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울 땅이라고 하면 대부분 억 단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런 좁은 도로 지분처럼 온전한 한 필지가 아니라 지분 형태로 존재하는 땅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호들은 사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먼저 살펴야 할 건 정비구역 지정 이력입니다. 지금 조용해 보이는 동네라도 과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지 혹은 지금 새로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국토교통부의 토지 이음, 이른바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입니다. 이 표시가 붙었다는 건 행정이 이미 이 지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네가 왜 지금 정비 대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뉴스와 지자체 공고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노후도 때문인지 지형 때문인지 혹은 행촌동처럼 문화재 규제가 풀리는 시점 때문인지 이유에 따라 그 동네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가 달라집니다. 행촌동의 경우 이 모든 신호가 이미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정비구역 이력, 새로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 두 가지는 따로 보면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변화가 시작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행촌동은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막 절차에 들어갔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계획이 구체화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동네를 둘러싼 신호는 뉴스가 크게 다루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서류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면 손수 고쳐가며 버티던 그 지붕 밑에 지금은 다른 종류의 소식이 걸려 있습니다. 몇 해 뒤엔 이 양동이도 필요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골목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일까요?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현장 분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재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개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앞으로도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재개발과 도시의 변화를 뉴스보다 먼저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재개발 지도, 지도에서 미래를 찾다. 도시의 변화는 뉴스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